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임차인이요,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1977년에 지어졌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임대인이 원래 여기에서 그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차인한테 임대차를 하면서 본인의 커피숍을 넘겨줬고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기 한 4개월 전에 이 상가가 팔렸어요. 그래서 상가의 주인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임차인이 바뀐 주인한테 내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바뀐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근데 철거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이제 그 말을 전하면 신규 임차인이 이런 건물에는 들어오고 싶어 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철거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그 권리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하면서 이 집주인을 상대로 당신은 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뀐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그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문구가 적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건물 전체 철거 재건축 계획 있다. 그리고 2층에서 10층 규모로 관광 호텔로 바꿀 거다. 공사 시기는 2022년 7월 3일경이고 소요 기간은 1년이다. 라고 특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네, 대법원에서는 임차인 패소로 이제 확정적인 걸 판결을 했는데, 즉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 건물 내구 현안 등에 따른 철거 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 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 그리고 그 시점을 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관한 법 조문과 권리금 회수에 대한 이 법 규정이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규정되는 고지 의무에 갱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철거 재건축 계획을 밝힌 것만으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걸 방해한 행위로는 보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도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고 그때 어떤 식으로 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임차인이 패소, 2심 승소, 3심 다시 패소 이렇게 결과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이걸 엄격하게 고지 행위를 볼 거냐 철거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뭐 안 그래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의 이제 취지를 보면요.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로 뭐 철거와 재건축 예정이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핑계로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는 아니다. 라고 본 거고요.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재판이 사실 1심, 2심, 3심 갔다가 3심에서 다시 판결을 깨고 2심으로 다시 내려오고 해서 기간이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중에 임대인이 계획했었던 철거 재건축 계획, 그러니까 3년 뒤에 하겠다라는 그게 이미 도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끔 임대인이 실제로 철거 재건축에 대한 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게 뭔가 핑계를 대고 내보내려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건물이 좀 노후됐다는 이유로 철거 재건축을 핑계로 해서 이제 내보내려고 꼼수를 부린 걸로 보였다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또 나왔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을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새롭게 들어왔고, 거기에 보면 임대인아 방해하지 마라. 뭐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다음 경우는 방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시면 다만 10조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방해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고, 10조가 바로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놨거든요.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철거 재건축 목적으로 이제 건물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을 때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철거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나 다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잖아요. 그러면 체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갱신하려고 할 때 이야기할 때는 이게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대법원의 입장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급심,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결과가 조금씩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엄격한 조건으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는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들이 이제 철거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인지시켰다라는 거를 뭔가 단골 멘트처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라는 정도만 돼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사건에서 이제 어떻게 적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 이 정도로는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희 사실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임대 차겠습니까? 라고 해서 신규 임차인이 안 하겠다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임대인한테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약 내용이 건물 전체 철거 재건축 계획 2층에서 10층 규모의 관광 호텔, 그리고 공사 시기, 그리고 소요 기간 정도를 적은 경우에 이제 괜찮다고 봤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상 수술법이었습니다. 술술